시작해볼까?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물리부터 들어갈 거야. 전자기 유도 파트 할 건데요. 사실 이 전자기 파트가 얘네들한테는 좀 어려워. 왜 그러냐면 오늘 선생님이 이제 나가는 방향은 물리 2 내용까지 갈 거야. 근데 거기에 다 들어있어 사실. 얘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니네는 이제 선생님하고 선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에서 상위 개념을 좀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풀어나가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는 혹시 자기 미분 적분 배웠다? 아직 안 배웠어? 미분 적분이 뭔지 알겠어? 이 미적인 개념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에서 필요해가지고 수학을 배우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뭐 니네 그러잖아. 이런 수학 사회 실생활에 나가면 쓰지도 않는데 왜 이걸 왜 배워요? 그럼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교과 과정 중에 그런 걸 배우면 논리성도 생기는 거고 니네들의 뇌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맞는 얘기야. 그래서 고등학교에 그런 수학을 어려운 뭐 미적 같은 걸 배우는 거라. 근데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에서 다 나와. 과학에서 이런 이론적인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학적인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적이 필요한 거다. 우리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량이 생겨야지. 자기장,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코일에다가 자석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 오늘 그거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었죠. 오늘 뭐냐면 제목이 유도 기전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사실은 유도 기전력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레미츠의 법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 들어있어. 혹시 렌치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니? 이건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코일에다가 자석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렌치의 법칙이었어. 그거를 패러데이가 수식화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근데 패러데이는 그걸 수식화해서 유도 기전력이라는 새로운 값을 만들어낸 거야.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 몇 개가 있다고. 뭐가 있니? 기억나? 우리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고1 때까지는 얘를 B라고 쓰면서 자기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정확한 뜻은 우리 얘는 자속 밀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위가 얘는 테슬라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장을 표시할 때 이니셜로 B라고 쓰는 거고 단위는 테슬라야. 사람 이름입니다. 테슬라. 이거 같은 단위로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야.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테슬라하고 같은 단위가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다. 이건 웨버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속 밀도. 자, 그래서 자기장을 자속 밀도라고 하고 하나 더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선속이라는 값이 있어. 자기 선속은 이렇게 쓴다. i에다가 가운데 동그라미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어. 그래서 자기 선속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자기장 자속 밀도 곱하기 보통 뭐 A라고도 쓰고 S라고도 쓰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거 자기장이거든. 이건 뭐예요? 면적이다. 그러니까 자속 밀도라고 했죠.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야. 그러니까 이거 곱하는 거는 우리 적분이라고 하거든. 이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어떤 S라는 면적이 있어. 이 S라는 면적에 자기장이 B라고 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이 면적을 투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죠. 이렇게. 이거 두 개의 곱, 이거 우리는 적분한다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 선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 기전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야. 전부 다 이 내용은 물추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물추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물원에도 들어있고 니네 중학교 때도 다 들어있었던 내용이야. 이제 오늘 그걸 내가 상위 개념에서 쭉 한번 풀어내볼게. 먼저 기본적으로 패러데이 법칙부터 먼저 해볼게. 패러데이가 이 식을 다 정리한 사람이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갖고 공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델타 T는 시간이야. 그래서 델타라고 하는 건 변화량이야. 여기 미적 배웠다는 학생, 미분 배웠다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할 때
자기 선속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도선의 코일의 가문수야. 우린 많이 배웠잖아요.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 n이 그냥 1로 주어져. 도선 하나야.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저런 이제 코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학 가면 이게 코일이 몇 개냐에 따라서 500개 감겨 있다 그러면 500을 쓰면 돼. 200개 감겨 있다 그러면 200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코일 하나만 딱 들어있기 때문에 n은 1로 보자. 그러니까 n이 1이라고 했을 때는 다시 식을 예쁘게 쓰면 자 마이너스 델타 t분의 시간 변화량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를 예쁘게 쓰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니.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델타 t분의 자 어떻게 돼야? 델타에 우리 bs 이렇게 씁시다. 그죠? 파이 대신에 자기장 곱하기 또는 자수밀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얘도 변할 수 있고 얘도 변할 수 있고 어떤 수식에서 니네 문자가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걸 따지는 미분이 있어. 우리 그걸 편미분이라 그래. 그건 대학 가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우리는 무슨 미분이야? 하나는 고정시켜놓고 변수를 하나만 놓고 봐야 돼. 두 개가 다 변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알기가 어렵잖아. 하나를 고정시키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식을 갖다 놓고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b를 일정하게 놔두는 거지. 우리가 얘를 컨스탄트 이렇게 상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3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3태수야. 그럼 시간에 대해서 변화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상수를 잡아 빼는 거야. 그럼 식을 어떻게 예쁘게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b를 앞으로 뺄 수 있다는 걸 상수 취급하고 변화량을 이렇게 면적 변화량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면적 변화량이 결국은 유도 기전력에 영향을 주더라. 그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니? 이번에는 s가 일정할 때가 있겠지. s를 컨스탄트로 놨을 때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델타 t분의 이제 s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델타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시간에 대한 이제 자기장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 자기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걸 따지는 거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니네 중학교 때, 고1 때, 고2 때 배웠던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가장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 내용은 니네 지금 현재는 몰라도 된다. 이게 물리투에서 나온다. 물리투 가면 코스라인이 배워요. 그리고 이 n은 뭐다? 가문수기 때문에 우리 보통 n을 1로 많이 쓴다. 문제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1로 나온다. 회로 도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 배웠지. 뭐예요? 외부 자기장이 들어올 때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뭔 일이 생기잖아. 내가 우리 선우를 여학생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유 없이 그냥 때렸다고. 얘 당황하겠지. 그죠? 선우도 자연의 일부잖아. 내가 얘한테 어떤 자극을 줬어. 그럼 당황한다고. 왼쪽 뺨을 할 때 더 때렸어. 얼굴이 빨개져요. 무슨 운동했니 너 혹시? 속으로 이제 그러겠지. 욕을 하겠죠.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고 화가 나. 어떻게 해?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 이제 니도 이제 주먹을 쥐고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아요. 자연의 모든 법칙이 이걸 평형의 원리라고 해. 이건 물리화학, 생물, 지구학에 다 있어.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장이 그냥 멀쩡한 코일에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코일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고. 그럼 그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자기장 때문에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게 렌치의 법칙이야. 렌치의 법칙의 정의가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하더라. 이게 렌치의 법칙이죠. 이게 이 식에 다 녹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이건 뭐라고?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다. 됐어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뭔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다 보이죠 이제? 이게 바로 유도 기전력이야. 그러면 니네가 기전력이란 말을 또 처음 듣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제 물리는 단위가 똑같아야 되거든. 물리에서 단위 똑같은 애들이 누구 있냐면 요거 관련된 애들이 니네 배웠죠?
전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위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전력이 있어. 이게 물리에서 쓰는 자 전압에 관련된 얘기예요. 얘네들 전체 단위를 다 볼트로 씁니다. 단위가 전부 다 볼트야. 단위를 볼트로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걸 디멘전이라고 그러는데 물리에서 같은 단위를 쓴다는 얘기는 같은 개념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네들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기술과정 시간에 다 배웠어요. V는 IR, 그래서 오의 법칙. 거기서 전압 나오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 볼트라고 쓰더라. 전위차는 니네 고2 때 생명과학에서도 나오고 자주 등장하는 특히 생명에서 많이 나와요. 뭐냐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야. 그걸 줄여서 전위차라 그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이걸로 뭘 하는 거냐면 니네 신경세포에서 뉴런에서 그 전기적인 신호로 전기가 이게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생긴 거를 보는 것도 사실은 시각적인 정보가 나한테 빛 정보로 들어와가지고 뇌로 전달될 때는 전기적인 신호로 해가지고 화학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 뇌에다가 영상을 그리는 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미치잖아요? 그럼 그게 좀 잘못돼갖고 얘가 괴물로 보일 거야. 그 영상이 그 미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전기적인 신호로 잘못 들어와갖고 화학물질을 너무 과도하게 분비하다 보니까 얘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막 괴물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조현병 환자들이 사람들 막 헛소리하고 막 사람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러잖아. 이게 그런 체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물론 우리가 그걸 정확히 이제 규명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전기적인 신호로 된다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다, 전위차, 이것도 역시 볼트로 씁니다. 기전력이야, 기전력. 기전력은 이게 역이라 그래갖고 힘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힘의 개념은 아니야. 이건 에너지의 개념이다. 그래서 기전력. 이거는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로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기장의 변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다. 그래서 이걸 기전력이라고 할 거야.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때 우리 앞부분에서 매번 했던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지.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로 뭐가 생긴 거야? 전압이 만들어져서 전압이 유도돼서 그걸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게 발전기의 원리잖아. 발전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자석에 코일이 들어있어.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기전력이 생겨서 그 기전력 때문에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 세 개가 전부 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압의 개념이지. 전부 다 단위는 볼트로 쓰는 거야. 얘 단위는 그래서 볼트다. 그리고 기전력인데 그냥 기전력이 아니야. 없는 애가 생긴 거잖아. 끌어내는 거지. 유도. 우리 깜깜한 데서 사고 나거나 그러면 경찰들이 와갖고 빨간색 그 불빛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렇게 하잖아. 그 뭐야 이름이? 유도공이야, 유도. 어두운 데서 길을 모를 때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기전력이 없는데 이게 자기장의 변화로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없는 거를 끌어내는 거라서 이름이 유도기전력이야.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아까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데 자기장의 변화가 두 가지 형태다. 자기장이 직접 변화하는 것도 있고 그 자기장이 들어가는 면적을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자, 지금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다.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여기 한번 요거 한번 해봅시다. 면적이 가는 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물리 2다. 물리 1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게 아주 상위 개념이다. 첫 번째. 이거는 물원에서도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러나 원래는 물리 2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물원의 심화 과정이야. 수능에서는 또는 내신에서 특히 여기 보인고 들어간 학생들 있죠. 보인고 배제고 내신에는 나옵니다. 디귿자형 도선. 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 디귿자형 한번 도선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여기 이제 저항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디귿자형 도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정리가 잘 통하게 이렇게 생긴 애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잘 굴러가는 동그란 젓가락처럼 생긴 애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요. 요런 얘가 이제 이쪽으로 V라는 속도, V 뭐 2m/s 이렇게 한번 써볼게. 요걸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요 폐회로 이거 도선 하나잖아. 그래서 n이 하나 1인 거야. 요 도선 하나잖아. 이게 두 겹이 있으면 n이 2, 이게 세 겹이 있으면 n이 3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의 모든 문제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그리면 뭐라 했니? 자기장이 지금 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옛날 사람들은 자기장이나 전류를 이렇게 화살로 표현했다 그랬잖아. 니네 이번에 뭐 제덕인가? 그죠? 양궁 선수 알잖아요. 이거. 너무 잘 쏘고 막 카메라도 몇 개 맞추고 막 그러잖아. 잘 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박힌 화살 뒤에 꽁꽁이를 박아버리죠? 그렇게 잘 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지면으로 들어가면 이 뒷꽁무니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나오면은 이 화살 쪽 앞대가리가 보이겠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 점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자기장이나 전류나 이런 게 X로 이렇게 표시됐다 그러면 지면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기장. 자, 자기장이 B라고 하고 여기에 3테슬라라고 일정하게 지금 흐르고 있고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저항이 지금 얼마 걸려 있냐면 2옴 정도 걸려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코일에 자기장만 있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할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렇게 이런 말끝 자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해봐. 그러면 니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N극에서 S극으로 막 이렇게 자기장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에 이 D자형 도선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얘가 하나 올려져 갖고 얘를 갖다 이렇게 2m/s 잡아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이 되는 거지. 자기장에 균일하게 지금 3테슬라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선 움직일 수 있는 도선을 하나를 이렇게 해서 또락 돌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여기 면적이 넓어지겠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기장은 3테슬라로 그대로인데 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이제 물리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수식을 봤을 때 이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해석을 해주면 쉬운데 물리책만 딱 보면 온갖 공식이잖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물리를 어렵다고 하는데 물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다 분석하면 되게 쉬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끌고 가면 한번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한 이쯤 갈 거 아니니?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치? 어떤 시간에. 그러면 이만큼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만큼이 늘어나. 여기에 L 값이 주어지죠? L이 0.1m라고 해봅시다.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 그러면 이제 면적 변화율이 어떻게 될 거는 얘기야. 여기 면적이 어떻게 변하냐? 우리 이 면적을 델타 S라고 쓸 것인데 이 델타 S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여기에 L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L은 변하지 않잖아. X만 변하잖아. X만 델타 X만큼 늘어나죠. 이렇게 고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저 식을 이 1번식을 한번 풀어 써볼게. 자, 어떻게 된다? 2는 자 마이너스 n은 1이니까 델타 t분의 자 b가 일정하죠. 그 다음에 이게 델타 s라고 쓰면 되지. 근데 한 번만 더 쓸게. 자 델타 t에 b를 쓰고 여기가 델타 x에 l이라고 쓸 수 있지. 면적 변화량을 x축 y축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근데 l은 변함이 없으니 x축만 변화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예쁘게 쓸 수 있지 않아? 마이너스 b l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니?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죠. 속도죠. 속도가 주어졌잖아. 2m/s.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3테슬라에 0.1m에 2m/s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0.6하고 단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볼트. 기전력. 전압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사실은 유도기전력을 마이너스 B, L, V라고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물질에 보면. 이게 공식이야, 공식. 근데 이 공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전압을 찾아내게 된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유도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돼? 이걸 넓히면 들어가는 게 늘잖아. 들어가는 자기장이 늘죠. 이거 상쇄시키려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지.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이렇게 흐른다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고. 이게 고이 과정까지야. 유도 전류의 방향만 구하는 거. 들어가는 게 느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상쇄시켜야 되니까. 나도 전류 있어 그러면서 막 내놓는 거지. 외부의 자기장을 상쇄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나는 뭐예요? 물리투는 유도 전류의 세기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구해? 이거 구했잖아. I는 어떻게 됐니? V는 IR, R분의 V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V는 IR. 오메 법칙. 그래서 I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R. 이오면 V 얼마예요? 마이너스 6.0.1V. 얼마니? 0.3 암페어. 물론 이제 마이너스의 방향이 이쪽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까지도 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패러데이. 가장 상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배웠어 이런 내용을. 단 이렇게 숫자로 수치화하지는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물리투에 가면 공식이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PLV라고 하는 게 전압값이야. 전압값이야. 이게 단위가 볼트다. 이렇게 해서 얘는 뭐냐면 자기장은 일정한데 면적이 변화, 시간에 대해서 면적이 변화하는 거에 의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다. 유도 기전력이 생성되는 과정.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 그 방향은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얘 가지고 얘는 어떤 경우가 있겠니? 얘는 이제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그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칠판의 지면으로 수직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야. 그래서 자기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일정한 자기장 영역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변할 수 있는 자기장 영역이야. 이렇게 된다고 해봐. 그래서 우리 지민이가 이제 여자친구 있냐? 뭐 했어 그동안 여자친구 없이?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어? 큰일 났네. 카운터 해러 가라고 했잖아. 이렇게 낭만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 니네 나이 정도면 지금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는지 막 고대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때는 막 카드도 쓰려고 막 카드 사놓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낭만이 없어서 어떻게 해?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날짜 기억해가지고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어봐. 알았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뭐 해야 돼? 서로 커플링을 해야 되잖아. 그죠? 순이랑 커플링을 했어. 금가락지를 만들었어. 금가락지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놓는 것이죠. 저항도 넣어주면 좋겠다. 저항은 어떻게 했을까? 금가락지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글씨를 파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파서 색깔을 뭐 백금으로 거기다 채워놓는다 그러면 지민 씨 사랑해요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거기에 저항이 걸려 있는 것이죠. 글씨를 거기다 파갖고 거기다 뭔가 다른 물질을 집어넣으면 그게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도선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에요. 면적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거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일정한 거야. 그리고 이 그림을 연상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 자석이 고정된 자석이 아니고 자기장이 변하는 그런 자석이라고 생각해요. 전자석이야, 전자석. 그래갖고 어떻게 돼? 이 넣는 정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자기장 양을 다르게 넣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길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얘보다는 좀 어려워요.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쓸게요. 유도기전력을 자, 어차피 회로 하나잖아요. 도선 하나니까 n은 1이야. 마이너스 델타 t분의 자, 누가 일정했어? 면적이 일정했다고. 그리고 누가 변해? 자기장이 변해.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옆에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오지. 시간에 대해서 자기장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놈의 자기장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니네 여기서 이제 수학이 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0에서부터
0에서부터 t1초까지는 여기에 b0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어쨌든 플러스 값이잖아. 우리 들어가는 걸 플러스라고 만약에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걸 증가시키는 거지. 들어가는 걸 증가시키는 거야. 면적 그대로 S 놔두고 들어가는 걸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증가시키는 거의 핵심이 이게 뭐니? 이 그래프의 기울기요. 그죠? 시간에 대해서 자기장 변화량. 이게 미분인 거야. 니네 미적을 배우는 게 이런 거라고. 변화량. 이게 기울기라고. 기울기가 이만큼이지. 양수값이지. 근데 기울기가 얘보다는 크죠. 근데 기울기가 어쨌든 얘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이 값이 일정하니까 면적도 일정하니까 전압이 일정하다. 기전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0에서 t1초까지는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요. 그런데 t1초부터 t2초까지는 완전히 기울기 방향이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얘보다는 작을 거야. 절대값이 작지. 왜? 기울기가 작으니까. 기울기 값이 작으면 얘도 작으니까. 전류가 조금 흐른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해볼까? 똑같은 그래프인데 시간에 대해서 자,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안 주어주고 이런 식으로 줬다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니?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매 시간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감소하지. 그럼 이 값이 매 시간마다 조금씩 감소하니까 전류가 계속 감소하겠지. 그러다가 여기 이제 이 점을 지나면 이제 점점 기울기가 반대로 기울기가 급해지지. 그래서 이런 변화량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가 뭐 여기까지는 알고, 요건 대학 과정이야. 여기까지가 물투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야. 그러나 니네들이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니네가 나중에 고3 때 물투가도 이걸 수월하게 해. 근데 물원에도 이미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요. 자, 이제 물원 내용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하고 같이, 이거 중2 때 배우나? 같이 한번 버무려 봅시다. 이 내용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렌치의 법칙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선생님이 방향성을 이렇게 가는 거냐면 니네들 거의 대부분 모든 학원들이나 모든 선생님들은 렌치의 법칙부터 출발을 해. 그리고 렌치의 법칙,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도 안 가. 그러다가 이걸 조금 설명해 주잖아. 여기서 끊겨버려. 어려워. 뭔 말인지 받아들이려고 안 해.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초장부터 이걸 먼저 설명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내용들 다 배웠잖아.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 알아는 듣겠지. 가장 좋은 건 니네가 안 보고도 이거 이런 거야 이렇게 선생님처럼 풀어내면 제일 좋아. 근데 지금은 한 번 듣고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냥 듣고 이해하면 좋은 거야. 이해했으면 됐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됐어.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다 다루는 내용을 들어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먼저 렌치의 법칙부터 보자고. 렌치의 법칙은 아까 그랬죠? 자연계의 무슨 원리라고? 평형의 원리라고. 지렁이도 발을 밟으면 꾹틀하잖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게 가만히 있지 않아. 그죠? 다 자기가 대응할 정도의 능력들은 다 있어. 바보여서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대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런 거 잘 몰라. 다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리고 니네 잘 생각해야 돼. 그래봐야 IQ 지수 다 150도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 니네 인생 살아보면 알아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런 거 잘 느껴. 나만 똑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생각보다 많이 똑똑합니다. 비슷해 그러니까. 끼리끼리 똑같습니다. 그냥 함부로 남 해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평형의 원리야. 내가 괜히 때리면은 이거 뭐 집 앞에서 기다릴지도 몰라요. 칼 들고 무서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복수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평형의 원리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물리에서는 이 렌치의 법칙에서 적용이 되고요. 니네 화학 2에 가면 3학년 때 화학 2에 가면 르샤틀리의 평형 원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화학 반응 계 안에다가 압력을 변화시켜주거나 온도를 변화시켜주면 온도를 높여주면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그걸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 우린 전체적으로 과학에서는 평형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한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야. 우리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형의 원리를 이제 이 렌츠의 법칙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할게요. 외부 반대되는 방향으로 모든 교과서는 이 중간에 선생님 이 말이 빠져있다.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나와있어. 모든 책들은. 근데 한 단계를 빼먹은 거야. 외부 자기장 바깥에서 자석을 들이밀면 N극을 들이밀면 코일이 N극을 만들어. 그래서 그 N극을 상쇄시켜야 돼. 근데 N극이 만들어지면 그 N극 때문에 전류가 생기는 거야. 이게 유도전류야. 그래서 우리 모든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단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돼. 반대되는 방향. 그것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야.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떤 거니?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와? 고1 때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범위의 뒷부분에 에너지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전기가 생산되는 발전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 이제 코일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좀 입체적으로 보이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검유계라고 해서 G라고 하는 검유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원통형 기둥에 코일만 칭칭칭 감겨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이 뻥 뚫려있지. 이렇게 생겼다. 여기다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석, 막대 자석 있죠? 막대 자석을 들이미는 거야. 여기가 N극이 있고 여기가 S극이 있지. 우리 배웠잖아. 자,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N극에서 쏟아져 나오죠. N극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우리 자기력선이라고 배웠잖아. N극이 그게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이 촘촘하다고 바깥으로 퍼져나가잖아. 우리 이런 경우 많이 하죠. 자석 끝에 못 달아보면 끝에 달랑달랑 달려있지. 끝이 제일 세. 자석 끝이 자기력이 제일 세. 이유가 뭐예요? 자기력선의 밀도가 촘촘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가 자기장이 세거든. 자기력이 세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배웠잖아. 이걸 갖다가 우리 배운 걸로 설명을 하자고. 지금 여기 조건에서 뭐가 일정한 거야? 이 구멍이 일정한 거야. 구멍의 면적이 일정한 거야. 이해돼요? 구멍의 면적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거야. 면적이 일정하잖아. 그리고 단위 시간당 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집어넣으면 여기는 듬성듬성했던 애가 가까워지면 촘촘해지지. 그러니까 밀어넣으면 자기장이 촘촘해지는 거야. 자기장이 세지는 거지.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상쇄시키려면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N극이 들어가면 얘를 상쇄시켜야 되니까 여기 N극이 생겨버려야 돼. 근데 N극 S극은 항상 쌍극이기 때문에 N극이 여기 생기고 여기 S극 생겨야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전류 이렇게 흘러야지. 어디로 흘러요? 이렇게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야. 밀어넣었을 때. 자, 선생님 이거 밀당 법칙이라고 얘기했지? 자, 나중에 지민아, 여자 마음에 든다고 함부로 막 꽃다발 사서 들이밀면 안 돼. 일단 거울부터 보고 들이밀어야 돼. 그래서 너를 충분히 꾸미고 이렇게 들이밀어야 돼. 그리고 적당히 밀당을 해야 돼. 우리 연애도 밀당이잖아, 그죠? 그냥 갔다 하면 여자들 싫어해요. 적당히 좀 이렇게 땡기고 밀고 이런 걸 해야 돼. 이거 여기 어떻게 해? 그냥 들이다 밀어넣으면 싫어해. 거부합니다. 그냥 이거 밀립니다. 또 자존심은 세죠, 우리. 그치? 우리 남자들 다 자존심 빼면 시체잖아. 한 번 줬는데 또 거절했다고 3번 정도까지는 해야 돼. 근데 그 이상 하면 어떻게 돼요? 스토킹입니다. 옛날에는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우리 시절에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 알기로는 3번 이렇게 시도했는데도 여자 쪽에서 나 당신 싫어요 라고 하면 더 하면 안 돼. 그럼 범죄야,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 좀 안 맥힌다 그러면 거울을 좀 유심히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아. 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어넣는데 거부하죠. 근데 그러면 빠져버려요. 나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붙잡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 나가면 붙잡아. S극이 생겨. 원리는 알겠지. 니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밀당법칙이라고 표현을 쓰는 건데 원리는 알 거예요. 빼면 자기장이 빠지는 역할이야. 그럼 S극이 잡아요. 그럼 여기 N극이 생긴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전류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 검유계에서는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가운데 바늘이 0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달라져 갖고 왔다 갔다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류의 세기로 표시를 하면 이게 전류다잉. 근데 시간이 걷지. 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이렇게 되는 걸 매 시간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진동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류라고 합니다.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AC라고 많이 써요. 이거의 반대가 뭐죠? Direct Current, DC, 직류야. 지금 우리는 얘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게 아마 60Hz일걸? 1초에 60번 깜빡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120번 깜빡거리는 거지. 60번 이거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1초에 60번 깜빡거리는 120번 깜빡거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눈이 잔상효과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야. 니네 카메라 성능 좋은 걸로 이거 찍잖아요. 그게 보여. 어른어른. 니네 방송에서 방송용 카메라로 뭐 피의자들 조섰을 때 보면은 경찰서 컴퓨터가 막 화면이 올라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카메라가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난 것처럼 막 올라가는 거야. 우리 성능 좋은 카메라로 이거 찍잖아요. 그럼 얘 어른어른 거려. 그게 보여. 근데 우리 눈은 잔상효과 때문에 눈이 우리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교류다. 이 교류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테슬라야. 근데 교류 전쟁이라고 하는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나왔었어. 근데 망한 것 같은데 그게 에디슨하고 테슬라의 싸움이었어요. 에디슨은 직류를 주장했어. 근데 최근에 이제 전류 방식, 이동 방식에서 이제 직류를 쓰기도 하는데 대대로 우리는 계속 교류를 썼어. 교류를 쓰는 이유는 고1 때 또 배워. 변압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상호유도로 전압을 바꾸기가 쉬워요. 승합도 할 수 있고 220V로 올릴 수도 있고 110V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게 교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야. 그런데 교류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장 먼저 손꼽는 게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고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에디슨 발명가잖아요. 에디슨이 자기가 이 직류 방식을 갖다가 채택시키려고 사업가거든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디어도 좋고 발명가잖아. 전기 의자를 발명한 거야. 교류로. 그리고 사람들 사용제도에 쓰이는 전기 의자이지 거기다 놓고 빠지키고 죽이는 거야 사람을. 근데 그게 교류로 만든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류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인식시켜가지고 자기가 직류를 갖다 채택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방법을 썼었는데 결국은 테슬라가 이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교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류가 그러면 이게 교류가 좀 위험하다 이거 외에는 쓰는 데는 되게 유용성이 있어. 이게 교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야. 니네가 쓰는 스마트폰은 직류예요. 그래서 우리 충전기에 충전기 끝부분에 이거 달려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다. 뭐라 그러죠? 방향을 바꾸는 거. 이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그런 접합 다이오드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교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은 즉 발전은 전부 다 교류야.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뭐예요?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거 전부 다 뭘 돌리는 거야? 최종적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 터빈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 코일하고 자석이 들어있어. 전부 이 방식이다. 우리가 쓴 전기는 그렇다. 아닌 거 딱 2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닌 거. 직류를 직접 만드는 방식. 하나가 뭐야?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그냥 직류로 만들어져. 하나 또 있어. 요새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수소. 연료전지라 그래갖고 수소하고 산소를 갖다 반응시켜서 물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 이것도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직류. 그러니까 그 2개 직류 방식 빼고는 전부 다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 애는 다 교류다. 다 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터빈 안에 전부 이게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거라고요? 얘는 지금 면적이 일정한 상황에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자기장이 어떻게 변했어? 자석의 자기력선의 밀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그죠? 자기장이 변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여기서 유도전류 발생한다. 그리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반환이 반대로 바뀌더라.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유도전류를 많이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 결국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알고 있으니까 유도전류를 많이 발생시키려면 이걸 키워야 되잖아. 이걸 키우는 방법은 얘네 둘을 키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첫 번째, 센 자석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센 자석을 쓰면 B를 키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면적 변화량이 커지는 거지. 여기 있어. 이게 커지는 거지. 면적 변화량이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코일 수를 많이 감아놔. 마늘 가짜야. 코일 수를 많이 감아도 이게 가능하다. 여기 봐봐. 여기 N을 많이 감으면 당연히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는 저 식 하나만 알면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걸 외웠다고. 유도전류를 키우려면 센 자석을 넣어야 된다. 자석을 넣었다 빨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콜수를 많이 감아야 된다.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적인 움직임 변화량이 있어야 되니까 자석을 놔두고 얘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움직임이 없으면 안 돼.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이 상위 개념 하나 이거만 알면 되는 건데 니네는 지금 과학을 맨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끊기는 거야. 어려워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잊어버리면 몰라요. 기억도 안 난대. 근데 니네가 미적을 어느 정도 배우고 고2 정도 되면 이 식 하나만 알면 이거 외울 필요가 뭐 있어. 아, 자기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연체 법칙, 페레데이 법칙 이렇게 되는데 식 하나 이렇게 감은 횟수랑 시간 변화량분에 파이 파이가 BSG 끝.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과학 공부가 잘못된 게 이런 게 잘못된 거라고요.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을 거냐고. 니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 노트에다도 안 써놓으면 다 잊어버려. 그러고 나중에 이게 제일 어렵대.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쉬워. 제일 쉽잖아.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B가 뭐고 S가 뭐고 T가 뭐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지. 니네 이거 가다가 중간 통에 팍 걸려버리면 이게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위로도 못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봉착한다고. 그럴 때는 이제 답이 안 나와. 그럼 맨날 이제 뭐 자기 배웠던 책만 들고 다니면서 여기까지는 했는데 왜 내가 모를까? 엄마도 그래. 대치동에서 뭐 배웠는데 왜 모를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해결해주는 학원들만 찾아다니다가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해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재수할 수밖에 없지. 재수가 3수를 부르고 3수가 4수를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그 길을 간다고. 내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니네들은 뭐야? 다른 학원들에서 그냥 거기만 달게 해주는데 가면 혹하지. 그럼 끝나면 다 잊어버려. 그럼 또 수능 때 가갖고 고3 때 또 새로 해야 돼. 내가 이거 하면 뭐라 그런 줄 알아? 지금 수업을 하면 선생님 엄마 우리 원장 선생님 이상해? 물리2 나오지도 않는데 물리2를 가르쳐? 엄마 전화 와요. 수능 과목에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걸 가르치냐? 애가 어려워한다. 선생님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겠어?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는지. 이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는 니네 머리가 안 된다니까. 그냥 굵직한 거 하나 딱 알아두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요거 하나 설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디귿자 용도선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아까 면적 변화량도 한번 봅시다. 면적 변화량은 니네들한테 이건 실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자기장 영역인데
이건 심화 과정 아닙니다. 이건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정사각형 도선을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도선을 자기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다. 그러면 유도전류가 생기겠지. 그 유도전류의 방향하고 유도전류의 세기를 얘네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여기 이 입구까지 딱 갔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안으로 빼꼼하게 이렇게 딱 들이밀었을 때 어때요? 이 부분에 면적 변화가 생겼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겼지. 자, 자기장 변화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겼어. 그럼 저걸 없애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야지. 이렇게. 그래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매번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매번 같은 양만큼이 매번 증가하지. 같은 양만큼이 매번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같은 양만큼이 매번 증가하니까 이 값이 매번 일정하니까 전류가 매번 일정해.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방향은 저쪽인데 전류가 계속 일정하게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완전히 쏙 들어가잖아. 쏙 들어가고 그 다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균일하게 꽉 차 있는 애가 지나가잖아.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내부를 통과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 여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그 다음부터 빼꼼히 나갈 때 요만큼이 나가고 있지. 어떤 변화니? 들어가는 게 줄고 있어. 아니? 들어가는 게 줄고 있어. 그치? 그러면 저 변화를 상쇄시키려면 들어가는 게 줄고 있는 걸 상쇄시키려면 들어가는 게 늘어야지. 그래서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방향이 들어갈 때는 반시계, 나올 때는 시계.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시간일 수도 있고 거리일 수도 있고 둘 다 지어줄 수 있는데 시간으로 합시다. 여기는 전류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을 우리 마이너스로 하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초기에 내가 빼꼼히 들어갔을 때는 우리 0이라고 하잖아요. 빼꼼히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전류를 표시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야. 선생님이 그랬지? 전류 일정하다. 여기는 들어가는 과정. 그런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나오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어요? 이건 방향. 이거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뭐 어떤 식이 되겠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지민이가 여자친구 주려고 산 가락지에 여자친구를 못 줘갖고 내가 실험에다 쓰자. 그리고 실험에다 지금 사용하는 거야. 여기로 끌고 들어가. 그러면 동그라미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들어가는 변화량이 좀 틀리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반 들어가고 나면 이제 또 반은 또 감소하죠. 여기까지는 조금씩 면적이 증가하지. 그러다 이제 감소하죠. 저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애들을 그림으로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한 이쯤 될 거예요. 여기 똑같이 된다 그러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누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니네들이 이제 미분적분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면 이런 변화량도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고 실제 시험 문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줄 아니? 재밌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거는 그냥 나중에 혹시 심화과정으로 문제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뭐가 중요하다고? 변화량. 뭐가 중요하다고? 변화량이 중요해. 변화량이야. 자, 아무것도 없었어. 들어갑니다. 여기에 1 영역이 있고 2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B0래. 여기에 2B0라고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B제로야. 눈으로 보기에도 이 B제로 같으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봐. 얘가 여기를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B제로가 생겼잖아. 그럼 나오는 B제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딱 들어가갖고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얘가 여기를 빼꼼히 들어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 B제로였던 애가 2B제로가 됐으니까 또 변화량이 B제로지. 전류의 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신기하죠? 자, 여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됐다가 여기 내부에서는 0이야. 0이야. 그러다가 여기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이건 B제로고 이건 2B제로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값이 B제로란 말이야. 변화량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또 똑같은, 여기 들어갈 때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럼 이제 문제 니네한테 거꾸로 나오겠지? 이제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오는 2B제로야. 이런 식으로 보잖아. 그럼 변화량이 어떻게 될 거야? 이 B제로를 이기고 나오는 2B제로가 되려면 얘는 나오는 3B제로의 변화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들어가는 B제로를 상쇄시키고 2B제로가 된다는 얘기니까 나오는 3B제로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전류가 얘보다 3배로 되는 거야. 이 방향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야. 변화량. 이런 것들이 얘네들한테 실제 수능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온다. 네, 지금은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도 갈 필요 없고. 근데 유도기전력,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이해했으면 됐고요. 노트에 적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니네들 매번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이식 하나만 나중에 한번 기억이 안 나면 유도기전력이 저렇게 표현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변하면은 유도기전력 커지니까 유도전류 세지겠구나. 방향은 외부 자기장에 반대로 작용하면 되는 거구나. 변화량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만 보면 되는 거구나.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니네가 이거 대학교 일반 물리에도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안 하고 가니까 대학교 가서 물리가 어려운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잘 배워두면 좋아. 일단 필기를 해봅시다.